실아트 대표 박의경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천연염색 향낭주머니 만들기를 해보겠어요. 이렇게 구성품을 보면은요, 향낭주머니 만들기 과정에 종이가 있고, 그리고 천연염색 모시원단, 매듭, 그리고 이 안에는 실과 바늘이 있습니다. 한약재가 들어있는 박하, 그리고 당귀, 팔각향이 이 봉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 구성품입니다. 향낭주머니 만들기에 앞서 이 모시는 쪽 염색이에요. 이 사방 0.7에서 1cm 간격에 시접선을 줍니다. 준비된 바늘이나 날카로운 도구를 활용하여 0.7에서 1cm 정도 올에 맞춰 선을 그어줍니다. 모시에 올이 이렇게 다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거를 줄을 긋기 전에 선을 맞춰서 예쁘게 간결하게 그어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아까 시접분 했던 부분을 접어주시고 종이 접기 하듯이 중심선 선을 잡아주고요. 시접분 접고 가운데 부분을 향하여 삼각 접기를 올에 맞춰서 접어봅니다. 이렇게 접고 이 옆에 긴 모서리도 시접분을 접어준 후 이쪽 삼각 접기 선에 이쪽도 종이 딱지 접기 하듯이 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접어진 선에 따라서 이제 바느질을 시작할 건데요. 제일 먼저는 이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C핀을 사용하여 시접선을 이렇게 접어주면 바느질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의 길이는 이 선과 선 끝 선의 왕복 선이고 조금만 더 나와주면 충분하게 실의 길이가 됩니다. 너무 길게 잡지 않으셔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실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활용합니다. 매듭을 주지 않아도 풀리지 않는 바느질법은 이렇게 가운데 선을 약 1mm에서 2mm 선 깊이로 가운데 실을 넣어주시고요. 이 끝의 선은 이 가운데 선에 천과 천 사이에 실 끝을 넣어주고요. 감침질이라는 바느질 기법을 활용하여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실과 바늘을 2번 정도 감침질을 제자리에서 합니다. 그럼 당겨도 실이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감침질 기법은 이 바늘을 이 원단의 뒤쪽부터 해서 나를 향하도록 바느질을 합니다. 실과 실의 간격은 약 2mm 정도 간격을 주고요. 바느질 깊이는 1mm 정도 따줍니다. 너무 촘촘하게 바느질을 하면 답답하고 실에 너무 촘촘히 붙어 있으면 예뻐 보이지 않아요. 약 2mm 정도 간격을 주시고요. 한 올 정도 바느질 깊이를 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바느질 기법은 감침질이라고 합니다.
해서 한 올 한 올 천천히 바느질을 해보겠습니다. 바느질은 시접선 접었던 선 끝까지, 천의 원단의 끝까지 바느질을 해줍니다. 바느질이 다 끝났으면 제자리 감침질을 2번 해주면 매듭이 풀리지 않습니다. 1차 바느질은 여기서 끝나고요. 2번째 바느질 들어갈 땐 요 시접선에 따라서 시접을 딱지 접는 모양으로 다시 접어주고 처음 했던 방식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차 바느질이 들어갈 텐데요. 이때는 실의 길이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끝과 끝의 선 2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면 실의 양은 충분합니다. 사선으로 잘라줘야 실이 잘 들어가요. 꼭지점부터 가운데에 실을 넣고 원단과 원단 사이에 끝을 감춘 다음 제자리 감침질을 2번 하겠습니다. 실 끝을 매듭을 주지 않아도 감침질을 2번 하면 실이 풀리지 않습니다. 2번째 바느질도 처음 바느질처럼 바늘을 원단 뒤쪽부터 앞으로 2mm 간격, 바늘의 깊이는 한 올 정도 따준다는 생각으로 1mm 정도 깊이로 바느질을 합니다. 이 감침질은 지금 여기 시작한 데부터 이 끝에까지 이 원단, 이 시접분 접어준 곳 계속 따라서 끝까지 이 원단이 끝날 때까지 감침질을 해주면 완성되겠습니다. 이제 바느질, 감침질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접분을 요 끝에 시접분을 접어주고 감침질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접분 바느질을 함께 합니다. 끝선에서는 제자리 감침질 2번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이 실을 위에서 잘랐을 때는 올이 보이니까 다시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빼주고 가위질을 하면 실의 끝부분이 감춰져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느질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접어서 모양을 잡아줄 건데요. 이 모양 잡기 전에 이 시접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접 정리는 바느질을 해서 홈질을 해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풀을 활용하여 시접선에 풀을 붙여서 깔끔하게 시접선을 안에 접어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바느질 하지 않아도 예쁘게
올이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르기를 기다리고, 향낭 주머니 끝부분이 너무 밑으로 내려오거나 올라가지 않도록 밑에서 한 3cm 정도, 2-3cm 정도 높이가 이 끝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예쁜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부분이 될 거예요. 바느질이 돼 있던 부분은 뒷부분이고, 이제 이 매듭을 활용해서 주머니 홈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이 선 중심으로 해서 양쪽 약 1.5cm, 2cm 안쪽의 깊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을, 엄지손가락 양쪽을 활용해서 이렇게 접어주면 매듭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이 가운데가 조금 이렇게 허리 들어가듯이 들어갔죠? 송곳을 활용해서 매듭이 들어갈 자리를 구멍을 내줄 건데요. 집에 송곳이 없을 경우에는 끝이 날카로운 도구면 되겠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요지 있잖아요. 아니면 꼬치용 나무 막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중심선에 한 1cm 안쪽으로 구멍을 꾹 눌러서 구멍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뚫어줘요. 이렇게 구멍을 좀 크게 뚫어줘야지 매듭 들어가는데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송곳을 활용하여 구멍을 내줬습니다. 이제 매듭을 넣을 건데요. 매듭은 밖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펼친 다음 이 끝에 이렇게 보통 매듭이 풀려 있어요. 이럴 경우 풀을 활용해서 붙여줘요. 이렇게 풀을 활용해서 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말아준 다음, 그럼 조금 이게 굳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요. 그러면 이 구멍에 넣기도 좀 편하겠고 올이 풀리지 않아서 좋고요. 그래서 위에서 안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요. 지금은 제가 도구가 있으니까 도구를 활용하여 제가 실을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답비라고 하는 건데요. 실을 잡아당길 때 쓰는 도구입니다. 교차하시고 매듭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랬을 때 실을, 이 매듭 실을요, 교차하신 다음 반대 방향에서 또 거꾸로 빼도 나중에 매듭 모양이 예쁘게 돼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밖으로 빼도 되겠지만 밖으로 빼서 매듭을 줘도 상관은 없지만요. 조금 더 힘을 받기 위해서는 바깥에
밑에서 안으로 다시 닷비를 넣고 실을 다시 역으로 빼겠습니다. 집에서 이 도구가 없을 때는 그냥 2번 매듭을 이 구멍에서 빼기가 힘드실 텐데, 그럴 때는 그냥 한 번만 하는 걸로 모양을 잡아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 이렇게 제가 시침핀을 드렸던 요 원단이 있어요. 이거 모시 원단을 모양 잡는 원단으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가운데에 맞춰서 예쁘게 접은 다음, 이 모양을 예쁘게 접은 다음 자유롭게 접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원하는 곳, 자기가 원하는 곳의 위치에 이렇게 홈질로 붙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한약재는요, 향이 되게 좋아서 수험생 공부방이나 아니면 현관앞, 그리고 신발장, 옷장 그런 데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것은 질 좋은 한약재로서 차로 끓여 마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약재를 담는 주머니고요. 이렇게 맡아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향을 담아도 되겠고, 아니면 다 담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향재를 담습니다. 향재가 좀 넉넉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거는 이렇게 차로 한번 끓여 마셔보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속에 있는 안주머니 다시 넣어서 밖으로 빼고 뒤집어주면 밖으로 향재가 안 나오겠죠? 이렇게 예쁘게 준비된 것을 주머니에 넣어주겠습니다. 모양을 좀 눕혀지고, 그래서 위에서 매듭끈을 묶어볼게요. 그리고 처음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렇게 들리는데, 이때 시침푼으로 예쁘게 잘 안 보이게 고정해 놓으면 다음에 시침푼 빼도 예쁘게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향낭 주머니를 만들어 봤습니다. 향낭 주머니 완성했습니다. 예쁘게 활용하세요.